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본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연금 정보 전달해드리는 연금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어떠한 분들은 퇴직소득세가 먼저 과세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떠한 분들은 연금소득세가 또 먼저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가 몽땅 다 과세되는 경우도 있고, 연금 개시와 동시에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가 또 몽땅 다 과세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랬을 때 어떠한 연금 계좌 먼저 연금 개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떠한 자금부터 인출을 해야 되는지, 이 최적의 인출 순서에 대한 부분들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연금 인출 순서를 한번 결정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계좌는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계좌는 퇴직금을 이전받은 IRP 계좌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쭉 운용하다가 운용이익은 1천만 원이 생겼다라는 가정이고요. 자, 2번 계좌의 경우는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열심히 적용받은 계좌입니다. 그래서 최대 1억 원 납입했고 운용이익 1천만 원이 발생되었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3번 계좌의 경우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납입 원금 1억 원과 마찬가지로 운용이익은 1천만 원이 발생됐다라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자,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는 각각의 계좌별로 깔끔하게 구분해 놓는 분들도 있고요. 어떠한 분들은 혼합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적용받은 IRP 계좌가 있다가 퇴직을 해서 이 계좌 안에다가 여러분들 퇴직금을 입금을 시키고요. 자, 그리고 1,800만 원을 넘겨서 채워야겠다라고 해서 하나의 계좌에다가 1,800만 원까지 납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혼합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각각과 분리되는 경우도 있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퇴직금의 크기가 커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각각의 구분은 반드시 지어주는 게 좋겠고요. 나는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계좌 안에서 모두 다 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이상의 퇴직금이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세액공제 납입액을 납입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각각의 용도별로 구분을 해놓는 게 가장 좋은 관리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낮으면 혼합해도 괜찮지만 금액이 점점 커졌다. 이때는 반드시 좀 계좌를 용도별로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을 개시하거나 수령할 때 일단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무조건 수령 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수령 한도는 1번 계좌와 2번 계좌, 3번 계좌의 모든 합일까요? 아니면 각각일까요? 정답은 각각입니다. 따라서 각각이니까 각각 계산했어요. 자,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는 현재 평가 금액입니다. 1월 1일 당시 평가 금액. 자, 그리고 12-1 이게 수령 연차예요. 1. 그래서 그냥 1년차 수령했다라는 가정. 자, 1.2는 1.2배 120%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1번 계좌도 1,320만 원, 2번 계좌도 1,320만 원, 3번 계좌도 1,320만 원의 각각 연금 수령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320만 원 곱하기 3 해가지고 몽땅 다 인출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켠으로는 뭘 신경 쓸까요? 아, 연간 1,500만 원 넘기지 말라 그랬는데 요거를 신경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계좌는 자금의 속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1,500만 원을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계좌별 연금 수령 한도와 그다음에 각각 계좌별 세금 문제에 대한 부분만 정확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저한테 더 이상 질문을 할 사항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사실 정말 많이 영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으나 사실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각 계좌별 세금 문제를 잠깐 보시게 되면 먼저 1번 계좌입니다. 자, 1번 계좌 안에는 퇴직금 원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퇴직금 1억 원이 몽땅 다 인출될 때까지는 퇴직소득세만 계속 과세되는 겁니다. 이 계좌 안에서는요. 자, 그리고 1억 원이 빠져나간 이후부터 그 다음에 운용이익이 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천만 원 그 부분이 인출될 때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고민들이 있어요. 야, 그러면 나는 그냥 퇴직금 원금을 먼저 안 빼고 차라리 요 운용이익, 자, 1천만 원을 먼저 빼는 것은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연금 계좌는 인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 계좌 안에 들어있는 1순위는 뭘까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 2순위는 퇴직금 원금이 먼저 나가고요.
3순위는 세액공제 받은 것과 그리고 운용이익이 빠져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내 맘대로 그냥 운용이익만 먼저 빼고 싶다라고 하셔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좌 안에는 자금이 인출되는 순서가 이미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따라서 1번 계좌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이 먼저 나갑니다. 얼마까지? 1억 원. 자, 그러면 1억 원까지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줄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한다는 것의 개념은 30% 감면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수령 한도까지는 30% 감면해 줄게. 무엇을? 당신이 수령하는 퇴직금 원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세금의 30% 깎아줄게. 요거고요. 자, 그러면 인출 한도. 자,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게 되면 그래도 괜찮아. 이때는 감면 안 해주고 그냥 100% 원래 퇴직소득세가 과세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퇴직금 원금 1억 원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 한꺼번에 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나는 세금을 조금 깎아서 빼겠다. 이렇게 된다면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까지만 인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퇴직금 원금은 1,500만 원 이런 거 신경 안 쓰셔야 돼요. 다만 뭐 1억 원을 몽땅 다 뺄 수 있다라고 해서 몽땅 다 빼게 되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노후소득은 무엇으로 우리가 확보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많이 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노후소득의 재원들을 활용할 것인지 활용 계획에 맞춰서 인출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원금은 너무너무 자유롭다. 다만 퇴직금 원금이 싹 다 빠져나가는 그 시점부터는 이제 남아있는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1,500만 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만 이 계좌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다른 계좌랑 합산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세액공제를 받은 계좌와 운용이익만 들어있는 계좌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인출과 동시에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당연히 수령한도 이내 금액입니다. 자, 아까도 수령한도가 지금 얼마였냐면 다시 뒤돌아 잠깐 가보겠습니다. 수령한도는 얼마였냐면 1,320만 원이었습니다. 야, 그러면 수령한도는 1,320만 원인데 연금저축은 1,500만 원만 넘지 않게 인출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1,500만 원까지 인출해도 되는 걸까? 이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번 계좌의 연금 수령 한도는 1,320만 원. 자, 그러면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했을 때 저율과세 되는 겁니다. 1원칙이요. 자, 두 번째, 자, 그 전체적으로 세액공제 받은 것과 그 다음에 운용이익을 모두 합산해서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때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고 1,500만 원 이내로 인출했었을 경우에는 저율과세인데 자, 만약에 2번 계좌만 하나 딸랑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요. 이때는 1,32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일반 과세, 즉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리고 인출한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해버리게 되면 그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해당 경우는 1,320만 원부터 1,500만 원. 자, 요 사이까지 만약에 내가 인출을 했다. 예를 들어 요걸로 할게요. 그냥 1,500까지 인출했다. 자, 그러면은 1,320만 원까지는 5.5% 혹은 3.3% 나이 기준으로 저율과세 되는 게 있고 초과분이 발생되죠. 초과분은 180만 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180만 원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600만 원을 인출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분리과세 16.5% 전액입니다. 그냥 1,600만 원 16.5% 세금을 몽땅 다 떼고 전에 분리과세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1,600만 원을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종합과세되는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야 될 것은 연금 수령 한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1,500만 원 기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들이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것만 알면요 사실 더 이상 이렇게 혼란스러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좌는 어차피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1,500만 원과 연금 수령 한도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번 계좌의 연금 수령 한도 이내 인출해서 쓸 경우 그리고 모든 계좌의 세액공제 적용분과 운용이익의 합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수령 금액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3번의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납입액 1억 원은 세금 없이 얘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뽑아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출 순서에 있어서도 어차피 1순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목돈을 빼는데 전혀 문제는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운용수익이 인출되는 그 시점에는 동일합니다. 다른 계좌의 세액공제 적용분과 운용이익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인출 신청해야지 저율과세되는 부분이 있고요. 1,5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A계좌, B계좌, C계좌의 모든 자금들의 인출 금액이 바로 몽땅 다 16.5%로 세금을 부과받게 되거나 혹은 종합과세되는 그러한 경우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번 계좌와 2번 계좌, 3번 계좌가 존재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엇을 먼저 인출을 해야 되는지 그 인출 순서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데, 일단 중요한 것은 연금 계좌마다 인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소통되어져 있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세액공제 미적용과 퇴직금, 원금과 세액공제 적용, 운용이익이 몽땅 다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금액이 커요. 근데 뺄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입니다. 공제한도 먼저 나가고 퇴직금 먼저 나가고 운용이익 먼저 나가고 이런 이런 순서 구간대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데, 계좌를 각각 보유하게 되면요, 이때는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각각 보유하게 되면, 자, 그러면 계좌를 각각 보유했었을 때 가장 먼저 빼면 좋은 거는 사실 얘네들 먼저 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액공제 적용과 운용이익 받은 것은 우리 몇 번 계좌예요? 2번 계좌입니다. 자, 그러면 2번 계좌는 일단 얼마를 신경 써야 된다? 연금 수령 한도. 자, 그러면 2번 계좌의 수령 한도만큼 인출을 먼저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인출할 수 있는 연간 수령 한도가 이미 설정이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은 먼저 2번 계좌를 먼저 연금 개시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1번 계좌와 그 다음에 3번 계좌. 자, 얘네들은 특징이 뭐예요? 3번 계좌의 경우는 세액공제 미적용. 그죠? 1번 계좌의 경우는 퇴직금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각각 1억 원, 여기도 1억 원까지는 사실상 세금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뽑아다 쓸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퇴직했었을 경우에 많은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드시면요, 이때는 세액공제 적용과 운용이익이 들어있는 2번 계좌를 먼저 인출해 쓰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그러한 시점부터는 자, 1번 계좌 혹은 3번 계좌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연금 개시 신청하신 다음에, 만약에 내가 퇴직금만으로 생활이 조금 더 부족한 것 같다. 퇴직금 먼저 1번 계좌를 추후에 인출했었을 때 요거와 공적연금을 합산해서 쭉 인출을 하다 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목돈을 무엇으로 인출할지, 3번 계좌로 활용할지 혹은 1번 계좌로 활용할지,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 놓고, 그래서 최초로는 2번 계좌를 먼저 뺐으면서 수령 한도 이내를 적용하면서, 그리고 내가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퇴직금 쪽 혹은 이 3번 쪽, 요 두 계좌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하셔서 비상 예비자금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서 인출을 하게 된다면 세금적인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퇴직금 들어있는 1번 계좌와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1번 계좌의 납입 원금, 즉 퇴직금 원금과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이 몽땅 다 빠져나간 그 시점에는 이 두 계좌 혹은 세 계좌의 운용이익만 남게 될 겁니다. 그때는 1,5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신경만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1,500만 원을 바로 신경 쓰는 것은 아니고요. 각각의 계좌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속성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금을 먼저 인출하는 게 조금 더 나을지를 판단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그냥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을 먼저 개시 신청해서 돈을 찾아 쓰면서 내가 조금 더 소득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퇴직금이 들어있는 계좌 혹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이 들어있는 계좌를 활용해서 필요한 만큼 자금들만 인출해서 운용하시더라도 상당 부분 꽤 오랜 기간 안정적인 인출이 가능한 이러한 특징들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와 운용이익이 별도로 계좌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 계좌 먼저 인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끝으로 연금을 효율적으로 인출하기 위해서는 연금계좌 소득 원천을 나눠서 납입하고 그리고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출 이전에 관리 차원에서 미리 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퇴직금은 퇴직금 전용으로, 자, 세액공제 받은 것은 세액공제 받은 것 전용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미적용으로 별도의 계좌를 구분하시고요. 자, 그리고 IS 계좌 만기 자금도 연금 계좌로 이전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전용으로 별도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세액공제 받고 일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실 그냥 거의 비상금입니다. 그냥 운용을 하면서 운용 이익을 꽉 채우더라도 납입 원금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비상금으로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퇴직금 전용도 사실상 퇴직소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인출 한도를 초과해서 충분히 많은 자금들을 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비상금 개념으로 두셔도 돼요. 아니면 얘와 세액공제 받은 것들을 동시에 개시를 하시게 되면 일정 부분은 퇴직금, 그러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고, 그다음에 일정 비율에 있어서는 1,500만 원까지만 잘 조율하게 되면 이때는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를 동시에 적용받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연금 수령 한도를 각각 계산을 해주세요. 그리고 세액공제 적용 계좌를 차라리 먼저 인출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차피 우리가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용도와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초과 인출 자금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세금은 적게 내면서 인출 구조를 나름대로 이 절세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한다. 마음속으로 항상 중요한 것은 이거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도대체 뭘 먼저 뺄까라는 고민은 차라리 세금이 붙어 있는 요 아이들 먼저, 즉 연금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먼저 적용되는 아이들부터 인출 순서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한 계좌 안에다가 세액공제 적용받은 것과 미적용을 혼합하게 되면 뭐 먼저 빠져나간다라고 알고 계셔야 될까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이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공제받은 것과 공제 안 받은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해 주시고 추후에 관리하게 되면 생각보다 자금에 대한 인출은 많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근에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 참고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